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폭을 멈추자 아시아 증시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무려 6%대 지수 반등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1%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관세 발효와 관련해서 지난 5거래일 만에 드디어 첫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날 증시에서 구원투수가 됐던 건 바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로 원달러 환율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이제 정말 1,500원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코스피의 PBR 5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에 대한 매수 기회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지 일단 개인들은 어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수급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증시에서 추가적인 이 매수 흐름에 몸을 실었던 건 바로 하나그룹주입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와 관련된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어제장에서 8%대 지수 상승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동시에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 상한가와 함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들은 여전히 정치 테마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대형 포장이나 진양화학 등등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장 한판 정리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여전히 인물별 그리고 정책별로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후보별로 어제도 상한가 직행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나왔었고요. 특히 어제는 이 대형 포장이나 세원 물상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모습들이 동시에 포착이 되면서 점점 더 후보별로 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이나 교육 일자리 그리고 AR 관련해서도 상한가를 연일 돌파해주는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인물과 함께 정책을 엮어서 동시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6월 3일 전까지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대선 이후에 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인물과 정책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에 좀 활기를 불어 넣어줬었던 대형주들의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삼성전자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4분기가 원래 가장 호실적을 발표하는 피크 시즌인데 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실적 선방의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측면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4조 9천억 원 정도를 예측을 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이 6조 원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숫자가 나왔고요. 다만 중요한 건 반도체 덕분에 크게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갤럭시 S25 흥행 덕분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었다라는 데이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자면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램의 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1분기의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아니라 이 기기를 통한 추가적인 상승이었다면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적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2분기에는 우리가 관세라는 하나의 복병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58,800원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DS투자증권이 53,200원대로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5만 원대 머물러 있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8%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주주 달래기에 나선 하나그룹주의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유상증자가 기존에 3조 6천억 원대가 발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다만 해당 부분을 이제 2조 3천억 원까지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모자른 1조 3천억 원은 하나에너지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주와 관련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상승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갔었는데 폴란드에 4천억 원대 자주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체결 소식을 어제장에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유상증자 발표 전 수준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의 최고 목표가는 88만 원 선, 최저가 지금 72만 원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80만 원 바로 아래때까지 가격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오늘 두 종목 모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 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정도부터 30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일단 미국 쪽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조선업이라던가 LNG 구매, 방위비를 놓고 여전히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의 조선업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사로 일감들이 몰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도 크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들어서 조선업 관련주들 세 자릿수 이상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만큼 엄청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업을 언급했다라는 면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NG 쪽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산 LNG 대규모로 구매해라라는 또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LNG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오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방위비 관련해서 지금 또 증액 요구가 한 차례 또 나왔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2기 출범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26년부터 방위비가 전년 대비 8.3% 증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도 5배나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안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맞춰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전화통화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제안들을, 협력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코멘트들을 각국이 내놨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산업들 안에서의 변동성 오늘 어떻게 나와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맞불 관세를 내놓으면서 결론적으로는 무려 104%의 관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마약과 관련된 관세가 10%씩 두 번이 부과돼서 기존의 20%의 관세가 있었고요. 이번에 상호 관세가 34%가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54%의 관세가 진행되는 걸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이 맞불 대응을 내놓자 미국의 여기에 50% 그렇다면 추가로 우리는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오늘 백악관 대변인은 다시 한번 중국 104%의 관세 부과 진행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각 국마다 좀 영향권이 서로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모습,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협상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최대한 미국과 함께 좀 화해하면서 최대한 협조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한국이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일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니케이 지수가 이미 6%대 지수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본 쪽의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건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호 관세와 맞물려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기조가 조금만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인플레이션 증가,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급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줄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해보시죠.